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질문 같아요. 이거는 정제당,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여기 설밀과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설탕 먹지 말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가 되려면 신진대사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면 신진대사라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씩 숙제를 매일매일 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잘 하겠죠. 근데 갑자기 숙제가 확 떨어지면 세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숙제를 안 해버리게 되거든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식품 자체에서 오는 당분들은 그렇게 혈당 자체를 올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제된 당분이 들어오면 말하자면 숙제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세포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설탕물 생각해보세요. 설탕물 끈적하게 끓이면서 사탕 되죠. 그런 것처럼 그 끈끈한 액이 우리 혈관 내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또 신경에도 염증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순환도 안 되고 대사도 안 되니까 살이 확 찌게 되겠죠. 특히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일 좋은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그 과일을 상상해 보세요. 어머님들이 술 담글 때 과일 안 씁니까? 그죠? 과일의 과당은 우리가 간에서만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명 자체가 숙취 없는 술이다, 이럴 정도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하수 처리장인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지 마시라, 특히 단과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탄고지 식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름 그대로 저탄고지입니다. 저탄, 탄수화물을 먼저 줄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제로로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던 탄수화물, 특히 설밀과음만 줄여도 벌써 60에서 70%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탄고지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식사를 드셔도 이렇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쓰고 있는 식용유를 안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용유에는 오메가6라고 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식용유 대신에 좋은 올리브유 또는 동물성 지방인 포화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버터 아니면 코코넛 오일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성 지방들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을 빼고 좋은 지방을 조금 더 드시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식단으로 건강을 챙기기가 사실 요즘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좋은 걸 챙겨 먹기 전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식단을 하는 이유는 내가 평생 설밀과음을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에 설밀과음을 먹어도 내 몸이 아프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식단을 하는 거지, 내가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세상 맛있는 설탕, 밀가루를 안 먹고 내가 평생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 자체가 약간 좀 외계인 같은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입니다. 자, 저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인생 프로필 사진 찍겠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마지막쯤 되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물도 끊고 탄수화물도 끊고 저염식을 넘어서
무염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근육선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너무 예쁜데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건강을 잃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소금이 중요하냐? 첫 번째, 우리 몸은 물에 의해서 모든 신진대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물이 중요하고 그 물을 세포에서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이 소금, 나트륨이거든요. 근데 그 소금,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양이 섭취가 돼야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용을 해서 물을 잡아놓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염식을 하면 잠깐은 살이 빠져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건강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직 의사 추천 건강한 식단. 전 세계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이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100가지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2만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푸드 다이어트까지 다 해서 2만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모든 식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이 빠지느냐 이거는 조사를 해봤더니 케톤이라는 것이 생성되면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케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케톤은 지방이 녹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지방이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졌을 때가 이제 케톤인데 이 케톤이 내 몸에서 많이 생성되도록 만드는 식단 이런 것들이 건강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지만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케톤도 잘 만들어내고 또 내가 건강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잘 섭취를 하고 이것이 저탄고지인데 이 저탄고지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있어요. 금식입니다. 굶으면 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가포식작용이라고 쓸데없는 세포들, 망가진 세포들 다 잡아먹는 그런 작용들이 내 몸에서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요. 저탄고지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자, 대원칙은 저탄고지 식단 더하기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탄고지 식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탕을 만들어서 드세요. 샤브샤브를 만들어서 드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국물까지 먹은다고 치면 일단 수분 섭취하죠. 두 번째, 이 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을 해서 너무 싱겁지 않게 좋은 소금을 통해서 간을 하시고 그럼 소금도 먹게 되죠. 세 번째, 대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은 탕을 끓이게 되면 뼈에서도 국물도 올라오고 그 안에 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먹을 수가 있고 나머지 마지막에 이 데치는 거예요. 뭐를? 야채, 채소, 다양한 색깔들의 그런 채소들을 데치면 그런 것들이 흡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샤브샤브, 탕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관심 있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신 경험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잊지 마시고 나가시는 길에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